안녕 친구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여러분 삶에 유용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그러면서 알려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어렵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니까 제가 다음 생에도 또 가장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의 삶에 가져가서 실천을 하시기 바래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주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더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또 생각, 말, 행동으로 짓는 거거든요. 이거를 꼭 실행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남이 잘 못되기를 바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하시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면교류하고 여러분 잘하시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주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들은 다음 생도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급행 열차를 타고 가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안 하시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걸로 그대로 하셔서 거기에 계속 업을 쌓고 그래서 다음 생에도 아주 고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이 말씀드린 방법들은 다음에도 또 업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아주 어렵게 살아가시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다 업을 지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진짜 늘 생각하면서 쉽게 하면 안 돼요. 말하는 것도 함부로 뱉으면 안 되고, 생각하는 것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 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 또 어떤 인연들을 만나서 살아가게 될지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업을 짓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소중하니까 그런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특별한 분이니까 그런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상대심을 내지 말고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진 매력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내가 가진 강점들을 계속 개발해내면 이 세상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여러분만이 가진 매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늘 말씀드렸는데도 거꾸로 살아가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시던 대로 그냥 업을 계속 쌓으면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그와 반대로 가려면 덕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늘 지혜의 눈을 가져야 진짜 좋은 선연들을 만나고, 또 내가 앞으로도 다음 생도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늘 많이 느끼기도 하고 보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혜를 가지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면교류 절대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면전에 대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어떤 업무적인 차원이나 그렇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바로 민원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가게나 가가지고 그렇게 고객을 대하는데 무례하게 한다 그러면 그 가게에 대해서도 정말 무례하다 이렇게 홍보를 제대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하는 그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어, 나의 가치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보석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그런 나의 가치를 왜 스스로 깎아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품격을 말로 깎아내리면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밖에 안 돼요라고 스스로 그렇게 격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게 저는 늘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해도 이게 지혜가 안 열리나 봐요. 그래서 계속 어떤 업의 반복,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계속 업을 만들고 계속 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업을 쌓아야 되는 게 아니라 덕을 쌓고 지혜를 가져야 그렇게 안목이 열리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게 하면 즉시 민원을 넣어드리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고객을 상대할 때 그렇게 무례하게 하면 거기 가게 참 무례하다라고 홍보를 제대로 해드리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꼭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참 이상하게 존중을 하고 예의 있게 대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무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이런 방편들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도 고생하시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하시던 대로 하시고 계속 업을 많이 쌓아가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생도 완전 고생하는 급행열차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좋은 걸 알려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청개구리처럼 계속 살다가 마지막 소원만 딱 들어줬는데 그게 엄마가 청개구리가 마지막에도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비 오는 날 거기 물가에 묻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만 듣고 엄마가 떠내려갈까봐 맨날 울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삶을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늘 현명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걸 알려드려도 지혜가 없으면 계속해서 업을 짓는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크거든요. 이번 생에 받았던 것들은 다 전생에 업들을 통해서 받게 된 거고 또 이 생에 내가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업을 지으면 다음 생에 또 받지 못하면 그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업은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 이런 것들은 자명한 일인데 왜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의아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라는 이름의 세자 이런 브랜드 가치는 내가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면 진짜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물론 모두가 다 예쁘게 태어났지만 그런 예쁘게 태어난 얼굴을 그대로 하고 있고 진짜 그런 순수한 모습이나 어떤 귀염성 있고 예쁜 모습들 그리고 맑은 눈빛을 가지고 맑은 안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겉모습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볼 때는 안에 마음에 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면서 성장하는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 친구들은 계속 성장해서 가는데 나는 계속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계속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쓰려고 하면 그게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면전에 대고 또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대심을 내면 여러분 안에 품은 독이 누구한테 가겠는가, 그런 부분을 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름다운 눈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가 있겠는가,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품지 않고 상대한테 아름답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말하고 누구한테라도 좋은 태도를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내면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인식하고 마음에 담은 것, 이것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일화 다 아시죠? 제가 알려드려서 무학대사랑 이성계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놀리려고 무학대사한테 돼지처럼 보인다라고 하니까 무학대사가 나는 그대가 부처님처럼 보인다라고 하니까 이성계가 물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자꾸 안 좋은 시각으로 보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좋지 않은 찌꺼기가 묻어있는 거다. 그런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서 자꾸 불순물처럼 툭툭 튀어나와서 내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투사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상대한테 투영하는 건 내 마음의 거울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은 그리고 상대방도 즉시 다 알고 이 진리 전에도 여러분이 한 그대로 이렇게 사진에 촬영되듯이 다 찍히고 있어요. 그 촬영된 것들이 다음 생에 여러분의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가르쳐드린 이런 모든 지혜와 이런 사랑의 가치들을 인식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계속 하시던 대로 한다면 다음 생도 고생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것들을 안 받아도 좋지만 하시던 대로 쭉 계속 하시고 더 업을 쌓으시면서 가시기를 그렇게 기도드릴게요. 하라는 대로 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고생하시고 싶으면 하시던 대로 쭉 가시면 된다, 여전히 잘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드려도 안 받아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쵸? 그래서 다음에도 쭉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왜 그렇게 지혜의 문을 안 여는지 모르겠어요. 다 저를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건데 왜 그런 부분들을 다 튕겨내고 계속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는지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 가거나 그럴 때 한쪽에 좀 비켜서 서세요. 왜 다 길을 막고 계세요? 여러분들만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냥 공공장소잖아요. 공공장소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인데 왜 꼭 가운데 서가지고 길을 막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온다 하면 한쪽으로 비켜야죠.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지나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무슨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꼭 그렇게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비키라고 계속 말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고요. 호루라기를 갖고 다니면서 호루라기를 불까? 막 빵빵 하면서 다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다른 사람을 보면 보이잖아요. 사람이 가는 거. 근데 왜 안 비키고 한 가운데서 딱 버티고 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거리 중앙에 서 계시면 호루라기를 불어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보이시는 반응들을 어떤 방법으로 좀 제재를 하면서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편들을 늘 연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말씀을 드려도 안 들어주시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압적인 방법도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전생에 너무 그런 선업들을 많이 지어서 예쁘게 태어나고 또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덕을 많이 쌓고 잘 닦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냥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생에 많이 복을 지어놔서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그래야 됐다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런 업들을 많이 지어놔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 생에도 계속 그런 업들을 지어서 고생길로 들어서서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잘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손으로 할 수 있는 개수기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유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실수를 했다 하면 한번 누르고 잘한 거 잘못한 거 이렇게 실질적으로 표시를 하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체크를 하는 유념 무념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모든 부분들을 나로 가지고 와서 내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여러분, 마음 그릇이 크고 더 높은 지점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래에 맞춰야 돼요. 물론 큰 차원에서는 다 품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게 이미 다른 방향에 있는데 어떻게 내려올 수 있어요? 이미 지점을 찍었는데. 그래서 아래에 있으면 계속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려고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걸 작은 걸로 바꿔라, 이거는 어이가 없는 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성능 좋은 컴퓨터를 성능 나쁜 컴퓨터로 바꿔요?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성능 좋은 컴퓨터를 쓰면 뭐 엄청 빠르게 갈 거잖아요. 근데 굳이 성능 나쁜 걸 써야 되나?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능 좋은 쪽으로 가고 내가 늘 배우려고 하고 내가 좋은 가치관을 가지려고 하고 또 내가 갖지 못한 점들이 있다면 늘 배우려고 하고 그래야 내가 성능 좋은 컴퓨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투만 하고 그러면 나는 그냥 계속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로 머물고 심지어 그런 나쁜 마음들 그런 상대심을 계속 내거나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성능조차도 고장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게 뇌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잠깐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잠깐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회로가 잠깐 켜지는데 그거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고유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잠깐 그렇게 하고 그 상대방이 받지 않을 선물이라고 그냥 유유히 이렇게 가면 바로 표정이 뭐라고 할까, 슬퍼지거나 되게 우울 모드로 바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왜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웃음도 진짜 밝고 맑은 웃음이 있는가 하면 허공에 날리는 공허한 웃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자꾸 가지고 상대심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허공에 던지는 웃음들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자기 기분을 그런 웃음을 지음으로써 그렇게 만족을 얻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깊은 만족감이 못 돼요. 왜냐면 내가 진짜 행복감을 느껴야 내가 내 내면으로부터 차오르는 만족감이 있어서 진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할 때 좋아하나? 나는 어떨 때 행복하나? 내가 잘하는 거는 뭐고? 내가 잘하는 특기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또 내가 가진 매력은 뭔가? 내가 가진 장점은 뭔가? 이렇게 나의 잘하는 점으로 자꾸 안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뭔가 그런 부분들을 늘 살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행복한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감사한 것들을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도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뭐 종교를 믿으면 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어떤 남을 돕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런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늘 고마우면 내가 그런 행복감이 내면으로부터 차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면 매사가 불만이니까 계속 불만만 계속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불만만 얘기하는 삶이 어떻겠어요? 불행하겠죠. 그래서 계속 그런 것만 보고 말하고 그러면 주변에도 계속 그런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도 욕하고 나도 욕하고 계속 그러면 그 틀이 다 우울한 그런 우물안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다가 가겠죠. 네, 여러분들 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서 맨날 남 욕하고 뭐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려고 태어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매일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렇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 중심이 아니고 계속 상대방한테 있는 거예요. 시각과 시선이. 그러니까 맨날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은 다음 생도 힘들어지는 급행열차다. 이 말씀을 꼭 KTX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KTX 타시고 다음 생도 힘들게 살아가세요. 아셨죠? 지금 하던 대로 계속 열심히 사시면 돼요. 책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시가 써지지 않을 때면 낯선 고향에서 혼자 산 2해 동안 불타는 밀밭과 삼나무와 소용돌이치는 구름과 고독한 얼굴을 2000점 넘게 그린 고우를 생각한다. 자신의 심장 안으로 태양을 훔치려다 미쳐버린 사람, 정신병원의 작은 창으로 보이는 별이 빛나는 밤을 그 창 크기의 화폭에 담은 사람, 우리는 별에 다다르기 위해 죽는다고 말한 사람을. 불안한 예감에 기쁨이 반으로 줄어들 때면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매분 매초마다 빛의 변화를 감지하며 수련과 연못을 250점이나 완성한 모네를 기억한다. 빛 번짐을 막기 위해 고독한 밀짚 모자 눌러 쓰고 팔레트에 가득한 초록색 물감 섞고 또 섞어 수련과 연못의 경계를 지운 사람.
날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한다고 말한 사람을. 내 운명이 내 운명인 것이 무거울 때면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연인을 그린 샤가를 떠올린다. 닭과 염소와 꽃다발도 따라서 날고 한 여인을 사랑해 그녀가 죽어서도 창문으로 들어와 자신의 그림을 인도하며 푸른 캔버스 위를 날아다녔다고 말한 사람.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을. 제목이 없을 수도, 쇠부엉이가 머리 위로 날아와 앉을 수도 있다. 소금이 필요한 술록이 나뭇가지 같은 뿔로 밤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다. 혜성이 얼음 묻은 얼굴로 뒤뜰에 떨어질 수도 있다. 5월 붓고데게 색감이 부족해 옛 애인에게서 얻어다 줘야 할 수도 있다. 시집 속 아빠가 연노랑 속눈썹을 떨며 풀물 벤 시를 읽어줄 수도 있다. 손목 통증이 심해져 희망을 걸어놓을 못 박지 못할 수도 있다. 과거의 당신이 나이별로 기억 바랜 옷 입고 새의 앉음새로 문 앞에서 기다릴 수도 있다. 당신이 화해의 손 내밀면 과거의 당신은 손 대신 날개를 내밀 수도 있다. 천개의 조각으로 부서진 것이 아니라 천개의 조각이 당신을 지탱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장애물일 수도 있다. 옷이 한 벌밖에 없는 하늘나리는 새벽마다 똑같은 옷으로 갈아입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순간이 완벽하다는 건 행복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일 수도 있다. 오늘이 훗날 당신이 세상을 떠난 날일 수도 있다. 너무 외로워 기쁨을 너무 늦게 발견할 수도 있다. 불지평처럼 너무 늦게 그럴 수도 있다. 눈의 영광, 얼마나 고독했을까. 자기 안에만 불 한 점 켜고 있을 때 얼마나 추웠을까. 흙의 어둠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색 모으는 동안 얼마나 그리웠을까. 어느 곳을 두드려도 출구 보이지 않을 때 너무 늦지는 않았을까. 너무 이르지는 않을까? 혼을 누르는 감정에 압도당하며 한쪽의 감각에 희망을 걸고 얼마나 부딪혔을까? 마침내 흙 위로 이마 내밀기까지 얼마나 전율했을까? 자신의 계절에 무사히 도착해 수많은 꽃들 목격하면서 얼마나 눈부실까? 얼굴로 눈 녹이며 지금 여기에 피어 있는 것이. 세상의 그대들, 인디언들은 세상의 모두를 그대라고 불렀다지. 장애물 거슬러 오르는 연어에게도 온 생애를 걸고 피는 풀꽃에게도 가다듬지 않은 목청으로 말 걸어오는 천둥에게도 약해지지 말라며 눈보라 속을 걷는 들소들에게도 새로 태어나길 잘했다고. 세상에 온 첫 소감을 노래하는 박새에게도 빛을 깜빡이느라 아픈 기억 깜빡 잊은 반딧불이에게도 우리의 여행을 지켜보는 하늘의 늑대별에게도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중얼거리는 색강에게도 귀갯말처럼 내리는 봄빛 속을 둘 곳 없는 마음 데리고 다니는 나비에게도 지난 계절의 슬픔 정리하고 30개의 기쁨 켜고 있는 사과나무에게도 자신이 한 일 물을 수 없다는 걸 아는 봄에게도 우리가 하는 말 다 알아듣는 죽은 혼에게도 인디언들은 모두 그대라고 불렀다지. 신이 숨겨놓은 것, 꽃의 색이 깊어지라고 밤이 꽃봉오리를 오므리듯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거나 슬픔 언저리에서 예기치 않은 기쁨을 만나면 옷깃을 여미고 두 손 모아 절해야 한다. 산이 그것을 그 자리에 숨겨놓은 것이므로.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생으로 삶이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음에 태어날 우리의 다음 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멀리 앞을 바라보는 그런 삶들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될 거니까 업을 계속 짓고 살아가셔도 여러분의 삶이고 덕과 지혜를 쌓으셔서 그렇게 살아가셔도 여러분의 삶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음 생에 좀 잘 살아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들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왕 태어났는데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쉬운 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이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인연들도 만나고 어려운 환경들도 겪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삶은 감당할 수 있을 그런 괴로움과 슬픔, 아픔들을 준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살아온 제가 대견하기도 하고 저 자신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저를 믿었고 또 저를 잃어버리거나 어떤 부당하거나 불의함에 굽힌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늘 정면승부하고 늘 지금 살아온 것처럼 진심을 다했고 또 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를 지탱하고 늘 세웠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에 있어서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그런 부분을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삶이 거친 그런 풍랑을 준다면 그 풍랑을 즐기면서 서핑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실질적인 그런 서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은유적인 방법인데요. 그렇게 서핑을 즐기듯이 네가 나한테 이런 걸 줬어? 라고 내 운명을 거슬러서 다시 바로 잡고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꼭 방법을 찾아내고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는 서핑을 하듯이 즐겨라. 그리고 좌절의 순간들을 계속 가져다 주면 넘어지면 계속 일어나는 오뚜기가 되면 된다. 그리고 잠깐 이렇게 생각하거나 잘 안 되는 그런 좌절의 시간들이 온다면 그래도 괜찮다. 도움닫기를 해서 더 멀리 뛰면 된다. 제가 생각하고 세워놓은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방법들로 모든 부분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어떤 부분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 삶을 바라보고 헤쳐나왔거든요. 그리고 운명은 우리가 모르는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운명에 절대로 져주지 않겠다. 그 운명에서 인생의 키는 반드시 내가 갖겠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각자 자기 자신이니까 그런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그런 키를 꼭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마음의 힘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미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귀함을 잃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 귀함을 잘 유지하면서 이런
고품격을 가지고 좋은 태도, 올바른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받은 모든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이 세상에 어떤 부분들을 환원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은 해보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받은 감사, 받은 사랑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감사와 사랑들을 받았다면 받는 것으로만 그쳐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꼭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그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련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미련처럼 연결이 돼서 어떤 공동체 의식이나 공동체의 사명 같은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공생의 관계요. 상부, 상조.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중하고 귀한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들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든다, 이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진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태도나 그런 행동의 실행들을 보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따뜻한 심장을 가졌듯이 그렇게 심장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마음으로 많이 사랑하면 그냥 어떤 모습을 봐도 되게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진짜 마음에 이런 울림이 있는 거구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고, 또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심장 대 심장으로서 그런 온기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 안에 깊이 있게 담기고, 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나의 마음으로 깊이 있게 좀 담고 살아가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줄지, 어떤 부분은 좀 내가 더 주려고 노력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여기에 있지 않은 거니까 모든 인생이 덤이라서 모든 순간들이 다 고맙다고 느껴지는데, 또 제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제가 받을 수 없을 만큼의 깊이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고마움들은 제가 느끼는 순간들마다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고마움들이지만 또 언어의 한계성 때문에 제가 가진 마음의 깊이를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또 제가 느끼고 사랑하고 드는 모든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으면 또 모르실 테니까, 부족한 언어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마음들이 전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두 다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너 내 맘 몰라? 몰라요.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절대로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좀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한다, 고맙다, 뭐 위로의 말들을 전하고 이런 모든 표현들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막 너무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만 두고 있다가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갑작스런 이별을 겪었을 때 말하지 못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두고두고 살아가는 동안 내내 후회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모든 마음을 다 줘서 사랑하고 나면 남겨진 마음이 없어서 그냥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한 마음에는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할 때는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쏟아냈을 때는 돌아서도 미련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후회도 없는 이런 삶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사셨을지라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위로를 전할게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나 참 잘 살았다 이렇게, 그리고 누구야 나 참 사랑해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또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마음 잊지 않고 감사히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것들을 나누려고 그렇게 노력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내 아들, 손주, 이렇게 먼 후손들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정책들, 교육의 방향성들,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가야 된다.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정된 에너지, 그런 한정적인 자원들만 소모적으로 그렇게 써버리고 가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좀 의미가 적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리가 사람의 생명과 존중,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는 긍정적인 생각, 또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잠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소망들 다 이루시고, 또 여러분이 이 생에서 만나고 싶은 그런 소중한 인연들은 꼭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나 그런 것들은 꼭 이렇게 적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만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 꼭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늘 고민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려요. 그리고 편안하게 잘 주무세요.
Love you. 안녕. 굿라이.